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주제는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 없는 코드는 무용지물, 한국에게 매달리는 미국,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드라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미국, 일본, 뭐 인도, 호주가 이렇게 네 나라가 이 군사 협력을 하기로 이렇게 협정을 맺고 군사 협력을 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건데, 이게 사실 한국이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게요. 호주 같은 경우는 활동하는 호주 해군이 활동하는 지역이 적도 무풍지대입니다. 바람이 없는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이쪽에 있다가 극동 지역으로 올라오면 여기 바람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어선도 많고 어망도 많고, 그러니까 오바이트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고, 어선 피하고 어망 피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겁니다. 작전이 안 돼요. 그리고 남반구에 있다가 북반구로 오면은 자이로 컴파스가 미세하게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미사일이 쏘면 엉뚱한 데로 날아가요. 한포도 마찬가지고 그 0점을 다 새롭게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잡으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드는 거지.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호주 해군이 여기서 무슨 작전에 직접 뭐 참여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전과를 세우고, 그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는 지금 사실 뭐 중국하고 지금 국경선 분쟁이 있으니까 짜증날 뿐이지, 뭐 중국하고 그렇게 뭐 전쟁까지 불사할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도 뭐 코드에 들어가면은 뭐 미국이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아니 뭐 인도 물건을 막 사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인도를 그렇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란 나라,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도도 만만찮게 뒤통수 칩니다. 저기 소련 뒤통수 치고 뭐 미국 뒤통수 치고 뭐 그런, 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또 강대국이다, 뭐 제3세계에서는 뭐 강대국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한테 호락호락 그렇게 뭐 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 해군이 뭐 남중국해까지 와서 훈련도 하고 하는데, 오라 하니까 어쩌다가 한번 오는 거지. 인도 해군이 남중국해까지 올 수 있는 뭐 여력도 안 되고, 어려워요. 인도도 이게 미국이 봤을 때는 같이 군사훈련 하기는 이게 답답하다. 영어가 통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같이 뭐 훈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스템이라든지 사고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야, 힘들어.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이제 일본도 이게 골 때리는 게, 일본은 이게 지금 해안선이 길잖아요.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보면 여기 섬이 많은데, 일본의 뭐 역할은요, 중국 함대가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걸 틀어막아주는 그 역할입니다. 그 이상 할 수가 없는 게, 해군은 삼직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척이 작전에 투입되면 한 척은 훈련, 한 척은 보급 수리니까, 일본이 뭐 함정이 뭐 30척 있다 하더라도 실전에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10척밖에 안 돼요. 근데 10척이 이 해안선 틀어막으면서 중국 함대가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데 전념을 하다 보니까 중국은 어떻게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중국의 해군이 남중국해로 빠져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일단, 그리고 중국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정말 한국이 좋은 게, 한국이 서해에서 딱 이렇게 제주도 앞바다에서 딱 틀어막아 버리면요, 중국의 함대가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이 태평양으로도 못 빠져나가고 남중국해로도 못 빠져나가는 게, 제주도 앞바다에 한국 해군이 떠 있으면 한국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이나 무슨 뭐 해성 아음속 대한미사일, 이게 사거리가 뭐 다 뭐 200km 안팎이니까 그냥 한국 함정의 대한미사일 사거리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삼국지에 장판교 있죠. 장비가 조조의 대군을 지 혼자서 막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이 이 길목을 딱 틀어막고 있으면은
야, 이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의 함정을 갖다가 뭐 잘못 공격하면 어찌 됩니까? 그건 선전포고가 되니까 미 공군이 가서 직접적으로 아이고 우리 친구 때렸네 하면서 가가지고 폭 쓸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해군 함정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거만 있냐? 그림만 봐도 숨막히시죠. 한국 해군 함정들이 딱 서해에 딱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지금 한국의 현무포 탄도미사일이 축구장 200개를 초토화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수류탄이 나와가지고 쫙 퍼진다고 하는데, 이 800km, 사거리가 800km인데, 이게 그 중국의 해군기지, 뭐 청도, 뭐 대련 여기가 다 800k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무포 탄도미사일이 쏟아지면은 중국의 해군 함정들이 다 박살나든지 해군 기지가 초토화되든지 그렇겠죠. 이게 탄두를 정식으로 달면은 지하 뭐 한 300m까지 뚫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 소형 그 전술 핵무기급이라고 하는데 아니 정말 숨이 막히죠. 한국이 확실하게 그 막아주면은 그것만 있냐? 여기 만약에 한국이 통일된다고 하면요. 여기 백령도 앞에 옹진반도 거기서 이 산동반도의 끝자락까지는 233km입니다. 그러면 해병대가 배 타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국의 육군이요. 그 수리온 헬기 타고 그냥 대거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산동반도 점령하러 갈 수가 있다는 거고 아파치 헬기가 산동반도 넘어가가지고 그 폭격하면은 그냥 한국 육군한테 순식간에 그, 점령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옹진반도에서 대련까지도 300km, 28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대련도 한국의 아파치 헬기나 한국의 수련 헬기가 육군 전력들 태우고 넘어가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깝깝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치 헬기가 북중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이제 쓸고 다니겠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 F-16 전투기나 이 FA-50 이 전투기들은 단발 엔진이고 하다 보니까 작전 반경이 짧아가지고 중국을 바다 건너서 가서 폭격하고 돌아오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작전 반경이 짧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신의주에 갖다 놓는다고 하면은 북중국 전체를 다 때리고 돌아올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전투기들이 뭐 최신형이라 말은 하는데 일단 전자장비가 안 되고 엔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 전투기들하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 한국의 이 KF-16 지금 다 성능 개량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아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코드에 들어오는 순간 한국의 SK나 삼성에서 야 중국에다 그 반도체 안 팔겠다고 그거 딱 선언하는 순간 중국의 모든 전자산업, 항공, 뭐 통신, 전자 또 뭐 있죠? 조선산업 그냥 줄도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일본은 반도체도 일본이 영향력이 많이 줄어가지고 일본에서 뭐 반도체 공급하지 않겠다 해도 뭐 별로 그렇게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한국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뭐 거대 전략적으로 잘한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 잘했냐? 친중, 친북, 반미를 이렇게 미친 듯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정신이면 겁이 나서 반미 못해요. 근데 확실하게 친중, 친미, 반미를 하는 바람에 미국이 야 설마 한국이 뭐 친중 하겠어? 아이 우리 편 하겠지 그랬는데 한국이 안 도와주니까 미국이 야 아시아 문제 해결하는데 한국이 도움을 안 주니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네? 야 한국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지금 뭐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 이렇게 중요했냐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는 정말 이거 이제 막 뼈가 저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정치를 개판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다 지금 뭐 진짜 피표를 토하게 지금 만들었는데 진짜 진상을 오지게 부려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꼭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친미 국가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산 물건 연간 500조 원치 사주면서 소련을 해체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중국산 물건을 연간 500조 원치 사주면서 키운 거예요. 근데 중국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국산 물건을 사주는데 북한 지역에다 공장만 갖다 놓고 공장 만들고 북한에서 물건 사와가지고 미국이 사가면요. 북한 지역은 북한 지역대로 경제가 성장하는 거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 증강하면 더 많은 미제 무기를 또 갖다 놓으면 중국이 숨이 막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미국은 한국한테 어마어마하게 잘해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뭐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세요.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미국이 몸이 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이 야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은 한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문재인 하는 거 봤지? 우리 너하고 안 놀아 하고 그냥 들어 누워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한국말 잘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참 이거 어이없는, 참 이게 희한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많이 코가 끼이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저희 방송 제작 지원을 해주실 분들은요, 영상 하단 우측 하단에 보시면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가입을 클릭하시거나 구독 신청, 휴대폰에서 보시면 구독 신청 옆에 가입이 있는데 가입을 클릭하시고 멤버십 월 뭐 몇천 원 유료 회원이 되어 주시면은 저희 방송의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